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으로 부자돼서 조기훈 대학이 주리치TV입니다. 저는 은퇴 후 은퇴자금으로 배당주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미국 시장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시장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 배당 성향이 높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하는 구조를 만들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배당주 관련 개념을 정리하고 배당주 옥석 가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엔 20년간 매월 100만원으로 시총 1위 기업 투자 시 기대자산 규모를 알아보고 기대자산 50억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배당주 관련 개념 정리입니다. 배당주 어워드는 배당킹, 배당귀족, 배당챔피언, 배당블루칩으로 나뉩니다. 몇 년 동안 매년 배당금을 증가시킨과 동시에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지급했는지가 기준입니다. 50년 이상 매년 배당금을 연속하여 증가시킨과 동시에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급을 이어나간 기업을 배당킹이라고 합니다. 25년 이상은 배당귀족이고 10년 이상은 배당챔피언, 마지막으로 5년 이상은 배당블루칩이라고 합니다. 배당킹에서 블루칩으로 갈수록 기대 배당 성장률은 높아지고 블루칩에서 배당킹으로 갈수록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은 배당 수익률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배당금 나누기 주가로 구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가격 100만원짜리를 한 주 매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연 배당금이 10만원 지급된다면 배당 수익률은 10%가 됩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이 배당 수익률이 0%대에서 10%대 초반까지 다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 수익률 3% 이상인 종목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당 성향입니다. 배당 성향은 배당금 나누기 당기 순이익입니다. 예를 들어 순이익 100억 원 중 100억 원을 모두 배당으로 지급한다면 배당 성향은 100%가 됩니다. 이 말은 회사가 번 돈을 전부 주주들에게 나누어 지급한다는 뜻이죠. 순이익이 동일하다면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이 낮은 기업보다 배당금을 더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표는 배당 성향 구간별 부연 설명 자료입니다. 배당 성향이 0%에서 40% 구간은 기업의 이익 잉여금 중 절반이 안 되는 금액만 배당하고 나머지 이익금은 재투자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당 성향 80%에서 100% 구간은 이익의 대부분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배당금은 많이 지급될 수 있으나 재투자에 쓸 자금이 없어 성장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당 성향 100% 이상은 순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배당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고 향후 배당 삭감이 될 확률이 큰 구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 성향 80% 이하만 투자 대상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배당 성장률입니다. 올해 배당금이 전년 배당금 대비 몇 프로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배당 성장률은 추세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배당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의 경우 중대한 변수가 없다면 향후 배당금도 꾸준히 증가시킬 거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5년 배당 성장률 흐름이 양호한 종목만 투자 대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 개인적인 배당주 옥석 가르기 방법입니다. 1번 조건은 배당금 연속 증가 연수가 10년 이상인 기업, 즉 배당 챔피언 이상에 속하는 종목만 고려합니다. 2번 조건은 최근 연 배당 수익률이 3% 이상, 3번 조건은 최근 5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1% 이상, 4번 조건은 배당 성향이 80% 이하인 것만 고려하겠습니다. 4개의 조건을 모두 반영한 종목 리스트입니다. 주로 금융업, 산업재, 소비재 기업들입니다. 이들의 평균 배당 수익률은 4.15%입니다. 다음은 SPYD라는 S&P 500 고배당주 ETF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TF 투자 시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전문가에게 맡기기 때문에 신경 쓸 것이 덜하고 배당 수익률도 4.32%로 제가 제시한 조건 기준 평균 배당 수익률 4.15%보다 0.17%포인트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외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고배당주 대부분이 전통 산업군에 속하기 때문에 코로나 1차 위기 이후 ETF 가격 반등이 제한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얼마의 금액으로 은퇴하는지 기준 금액을 세우기 위해 20년간 매월 초 100만원씩 시총 1위 기업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20년 후 기대자산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1위 기업 투자 시 연평균 25%의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20년 후 세후 자산 총액은 53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럼 이 53억 5천만 원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산 포트폴리오는 20년 후에 그래도 안락하게 살만하겠다 싶은 20억 원의 아파트를 매수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20억 원은 배당주에 투자하고 나머지 13억 5천만 원은 1금융권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손익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SPYD ETF의
최근 연배당 수익률 4.3%를 가정했고 1금융권 정기예금 연이이자율은 1%를 가정했습니다. 먼저 배당 수익은 8,600만 원이 되고 원천징수 세율 15%를 공제한 7,300만 원이 원천징수 배당 수익이 됩니다. 1금융권 정기예금은 원천징수 세율이 15.4%고 원천징수 이자 수익은 1,150만 원이 됩니다. 금융소득 금액만 9,950만 원이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이때 적용세율 35%를 곱하고 누진공제액 1,490만 원을 빼면 2천만 원 정도의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 당한 기납부세액 1,500만 원을 뺀 나머지 500만 원 정도만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럼 최종 세후소득은 세전소득금액 9,9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세금을 뺀 7,950만 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월 생활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세후 연금소득은 7,950만 원이고 국민연금은 아주 보수적으로 부부 합산 세후 약 100만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이때 월 생활비는 763만 원이 되며 부부 월 생활비 760만 원이면 충분히 부족하지 않을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은퇴 후 자산 운용 방법으로 배당주 투자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은퇴자금 50억 기준으로 월 생활비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